오늘이 드디어 신입생 새로 배움터, 즉 세터가 진행되는 날이잖아. 맞아. 근데 2학번이라니 우리 많이 늙었다. 세터는 신입생들이 고려대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맞는 행사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학생들도 더 공들여서 준비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맞아. 여기도 좀 신경 써서 준비한 것 같은데 약간 꼬꼬무 느낌도 나고 약간 그치. 기분 탓인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우리가 세터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네 말대로 오늘은 여기 분위기에 맞게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 거야. 때는 1960년 4월이었지. 그때는 4월 16일이 신입생 환영회였어.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대. 그러던 와중에 한 서너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남자를 데리고 이 학교 운동장의 후미진 곳으로 데려갔어.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대화가 한참을 이어지다가 마지막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가 됐대. 대체 이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 글쎄 약간 뭐랄까 비밀리에 만난 거면 알려지면 안 되는 일 아니었을까? 좀 위험한 거? 위험한 거. 예상이 안 가는데? 힌트 좀 더 주면 안 돼? 조금 더 한번 설명해 볼게. 그 5 남자는 다음날 시내 한 다방에서 다시 모여. 그리고 한 남자가 밤새 썼던 어떤 글을 넘겨줘. 그게 바로 이거야. 이게 설마 4.18 선언문이야? 맞아. 이게 4.18 선언문이야. 이걸 건넨 사람은 당시 고대신문 편집국장이었던 박찬세, 그리고 그걸 건네받은 사람이 당시 정경대 학생위원장 이세기.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건 사실 신입생 환영회가 아니라 이 3.15 부정선거를 일으켰던 이승만 정권에 항거하는 시위를 준비했던 거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모를 준비를 했던 거지. 아 그렇구나. 원래는 4월 16일 신입생 환영회가 있던 때에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거지. 뭔가 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구나.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를 무기한 연기를 했어. 막 교내에는 사복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막 그랬던 거였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위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거지. 원래는 토요일 날 그 신입생 환영회를 통해서 걸기를 하기로 했는데 정보가 유출됐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연기하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거사가 이뤄질 날이 밝았어. 4월 17일 저녁, 그리고 4월 18일 아침에 그 거사를 치르는 분들은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유서를 써. 4월 18일 새벽에 잠이 안 와. 안 죽으면 퇴학이고 그 다음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렇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어느덧 1960년 4월 18일에 아침이 밝은 거지. 4월 중순이면 굉장히 날씨도 좋고 굉장히 뭔가 설렘 가득한 그런 분위기였겠지? 근데 이런 설렘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아까 말했던 그 5개의 단과대 학생위원장단은 농대 학생위원장단이었던 김낙준의 하숙집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이 거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어. 학생위원장들은 재빨리 학교로 돌아갔어. 학교에서는 이런 글들이 돌고 있었대. 이거 한번 봐봐. 12시 50분 전원 본관 앞. 본격적인 시작은 12시 50분부터였구나. 학생들 모두가 인초운동장 앞으로! 라는 소리에 삼삼오오 몰려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오후 1시엔 약 3천여 명의 학생이 모였대. 본관 앞에는 자유정의 진리를 드높이자! 라는 플래카드가 높이 펼쳐졌어. 그리고 역사적인 출정식이 시작된 거지. 내가 한번 4.18 선언문을 읽어볼게. 친애하는 고대 학생제군, 한마디로 대학은 반환과 자유의 표상이다. 이제 질식할 듯한 기성독재의 최후적 발악은 바야흐로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역사의 생생한 증언자적 사명을 띤 우리들 청년학도는 이 이상 역류하는 피해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다. 만약 이와 같은 극단의 악덕과 폐륜을 포용하고 있는 이 탕류의 역사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세의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와 아니 이렇게 앉아서 듣기만 해도 진짜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치, 이걸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었다고 생각해. 와 정말 피가 들끓는 느낌이었겠지. 내가 방금 읽은 그 선언문 낭독이 끝나기도 전에 천지를 들리는 함성 소리가 나는데 사기가 막 100% 충전된 거지.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 폭력은 쓰지 말고 질서를 엄격히 하자. 그 상태로 아까 스크럼을 짰다고 했잖아. 그 상태로 정문을 나가. 막 전진했지. 시민들의 박수, 갈채, 함성 소리 들으면서 출발을 했지. 학생들은 교호, 교가, 애국가 부르면서 안암동 로터리로 전진해.
근데 이제 거기서 경찰이 첫 저지선에 부딪혔어. 무려 100명 정도 되는 경찰과 마주했었대. 그 과정에서 오직 수백 명만이 그 저지선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나머지 학생들은 그 반대 방향의 골목길로 빠져나갔어. 그래서 대광 중고등학교 앞에서 다시 모인 거지. 사실 거기까지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경찰과 충돌은 있었어. 막 바리게이트 쳐놔서 그거 뚫고 지나가고, 어떤 학생들은 파출소로 연행되기도 하고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볼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 대광 중고등학교라고 했잖아. 이 담벼락 너머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던 학생들이 일제히 창문을 열더니 막 소리치기 시작해. 야, 고대 짱이다. 형님들 열심히 싸우세요. 와, 아니 이게 사실 되게 힘이 됐을 것 같아. 그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앞에서 박수갈채도 보내고 막 함성도 지르고 그러면 나 같았으면 그것 때문이라도 으쌰으쌰 돼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맞아, 모두가 생각하는 게 같았기 때문 아닐까. 정말 힘이 났을 것 같아. 그렇게 모두의 응원을 받아가면서 학생들은 이제 동대문을 지나서 종로로 향하게 돼. 근데 계속 그냥 싸워. 경찰 저지선이랑 싸워. 공봉설에 맞으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야. 그렇게 종로 2가에 다다랐어. 특히 종로 2가는 완전 전쟁터였어. 근데 그러면 지금 광화문에 좀 가까워지는 건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던 거야? 설마 청와대? 그치, 뭐 광화문을 얘기하면 청와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학생들의 최종 목적지는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의사당이었어. 이게 지금은 여의도에 있지만 당시에는 국회의사당이 덕수궁 앞에 있었대.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렇게 오후 2시 10분이 됐을 때 선발대였던 500여 명의 고대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졌대. 근데 그 당시면 진짜 우리 나이 때 동기들, 선후배들이 전 국민을 대표해서 불의에 맞선 거잖아. 그치. 근데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뭉클하고 너무 멋있다. 그치. 하나, 행정부는 대학의 자유를 보장하라. 셋, 행정부는 명실상부한 민주정치를 실천하라. 그럼 이 시각의 학교는 어땠을까? 그러게 약간 정부에서 막 엄청 연락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 맞아. 한 오후 3시쯤 됐나? 총장실로 전화 2통이 걸려. 네, 고려대학교 총장 유진호입니다. 대한민국 내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문교부 장관입니다. 총장님은 전화를 끊고 나서 내무부로 향해. 가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석방을 약속받은 뒤에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가지. 국회의사당 앞에 유진호 총장님이 도착하니까 학생들이 엄청난 환호가 있었겠대. 그렇게 이 유진호 총장의 의사당 앞 1차 연설이 시작돼. 그리고 연설을 했던 분이 한 분 더 계셔. 누구야?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승 의원. 우리 학교,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정법과 39회 졸업생이시거든. 총장님이 연행된 학생들을 석방하러 경찰서로 간 사이에 이 수많은 학생들 속에서 2명의 학생이 연단으로 풀려나가. 근데 뭐 어쩌겠어. 이성춘은 일면식도 없는 이철승 의원을 찾아 나서. 이 의원님, 고대 후배인 정외과 3학년 이성춘입니다. 모든 학생이 선배님의 격려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선배님, 학생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함께 가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자 결국 후배를 위한 마음 하나로 이철승 의원은 학생들을 찾아가서 격려의 말을 건네. 이철승 선배가 이제 나오셔서 니네들 참 자랑스럽다. 오늘은 고대 여러분 훌륭하게 자랐다고 그만 학교로 돌아가라고 나중에 유진호 총장님 오셔가지고 오늘의 쾌거는 고대의 위대한 승리다. 잘 끝났으니까 무사히 귀국을 하자. 이철승 선배 그다음에 유진호 총장 등의 그 설득으로 평화롭게 학교로 귀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 이후에 총경이 갑자기 오더니 경찰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겠다. 제발 학교로 돌아가자. 네? 갑자기 경찰들이 학교까지 에스코트를 자청한다고?
그치, 뭔가 이상해. 왜냐면 지금까지 경찰 저지선이라 맞붙으면서 왔는데 갑자기 에스코트를 해주겠대. 너무 급친절해졌잖아. 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지. 아무튼 귀국길에 이르렀어. 경찰 선도차를 따라가는 거였는데 근데 을지로 사가쯤에 도착했을 때 경찰 선도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갑자기 종로 사가로 향하는 거야. 그리고 한 백화점 앞에 이르렀는데 그때 순식간에 전등이 훅! 뭐야? 그리고 총성이 막 그러더니 갑자기 깡패들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흉기랑 뭐 그런 거 들고 나와서 막 학생들이 구타하기 시작해. 어떡해. 천일백화점, 천일극장 그쪽 가게 불이 다 꺼졌더라고. 섬찟했는데 기분에 이상해. 근데 갑자기 깡패들이 양쪽에서 곡괭이하고 이 몽둥이하고 이 체인하고 고대생을 막 찍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맨 선두에 서서 이제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내 옆에 친구가 갈구리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피가 뭐 낭낭한데 경찰 백차가 오더라고. 경찰이 깡패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보호하는 거야? 이라고. 이게 말이 돼? 갑자기 아니 깡패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 깡패는 유지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느리던 화랑동지회 소속 회원들이었어. 당시 습격에 가담했던 김태련이라는 사람이 2004년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게 있어. 학생들과 충돌한 것은 사전 각본에 없었던 우발적 사건이다. 고대생들이 그때 반공청년단 사무실이 있던 종로 사가길로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우리 깡패들과 충돌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우발적 충돌? 말이 돼? 그치, 뭔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는 사실 폭행을 한다는 게 사고일 수 있나? 어이가 없지. 그것도 무장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 그래도 학생들은 다시 대열을 짓고 안암동으로 전진을 했어. 교가, 교호, 애국가와 함께 그날은 마무리되는 거지. 이 사건은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됐고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4.18 의거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돌아봤잖아? 어땠어? 고대생으로서 이 정도는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워낙 의미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맞아. 실제로 그 선배님들의 어떤 그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기 위해서 관련 건물을 세우거나 관련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어. 대표적으로는 우리 학교 본관 앞에 중앙광장 우측에 보면 이 4.18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그 시인 조지훈 알지? 그 조지훈 시인이 바로 이 비석의 비문을 작성하기도 했대. 아까 말했듯이 비석을 세우는 것처럼 관련 건물을 세울 수도 있지만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다 했잖아. 그래서 그 관련 행사 중에 하나가 구국대장정이야. 구국대장정? 9개 나라 도는 건가? 그게 9개 나라까지 돌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9할 9의 나라 국.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구하자라는 취지로 여는 행사야. 단과대별로 정문에서 이 수유동에 있는 4.19 국립묘지까지 행진하고 그곳에서 영령들에 대한 참배를 하는 행사야. 우리 학교가 올해로 개교한 지 117주년이 되었어. 엄청 오래됐지. 아주 긴 역사 속에서 우리 학교의 상징이 뭐냐 묻는다면 고대정신이 아닐까? 맞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저항정신이 우리 고대의 어떤 중요한 가치기도 하고. 맞아. 오늘 살펴본 4.18 사건도 결국에는 그런 정신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더욱 4.18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막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시대의 고민을 우리의 작은 실천이나 행동으로 이어서 그 4.18 정신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